동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34페이지 정리만 하게요. 자, 악건강 교육 나중에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모든 상담이 다 됩니다. 혹시 어디 갈 때는 그거 한 곳만 딱 들고 가세요. 그래서 딱 보여주면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대동맥에서 여러분 정리해야 될 게 대동맥이 빠져나오는 곳이 방실이잖아요. 여기에서 좌심실에서 어때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요거를 고객한테 알려주신 게 1번이에요. 자, 그리고 저렇게 대동맥에서 관상동맥이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근데 저기를 보시면 이걸 있잖아요. 저 보세요. 이렇게 흘러내려온 걸 이렇게 들어보세요. 왕관 모양이잖아요. 왕관. 그래서 관자가 왕관할 때 관자예요. 모양상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관상동맥이에요 하면 그렇게 말해주시고, 자, 이 대동맥에서 이렇게 부풀어오는 거 있죠. 이제 화면 보세요. 이렇게 부풀어오는 그거를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상태를 대동맥류. 그러면 이 유자가 무슨 유자일까요? 염증 유자. 대동맥류. 근데 이 대동맥류를 발견하신 분이 있죠.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여기 발견하셨는데 이 페이지가 53페이지일 거예요. 오늘은 녹화를 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틀리면 안 돼요. 자, 맞습니다. 53페이지 동분 부족으로 구리 결핍으로 인한 동맥류 파열.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53페이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 요즘에 혈관염증이 대부분 무슨 부족이라고요? 구리 부족. 네.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선생님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논문 쓸 때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한테 직접 들으셨어요. 이 말을 쓸 수 있는 그 케이스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만약 이런 어떤 거를 쓸 때 통과가 돼야지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47가지 질병 칼슘 부족으로 147가지 원인이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네네. 이 과학자가 본인이 직접 실험을 설계해서 입증을 했던가,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했던가, 네네. 아니면은 다른 연구인데 그 연구가 검증이 되고 믿을만해서 예를 들어서 칼슘이 부족하니까 A라는 기능병, B라는 병 이렇게 해서 정확한 질병명으로 147개가 가능할 때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이렇게 뭐 150 몇 가지 이렇게 안 나오고 정확하게 147.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근거를 요청하면은 내가 147가지라고 한 이유는 하고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9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죽은 사람 거짓말 하지 않는데 여기 칼슘 결핍으로 몇 가지 질병이 야기되냐 147가지 질병이 야기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150여 가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뭘 의미했냐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팩트, 그 다음에 임상 실험 이런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쓸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들으셨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뭘로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려 할 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1000페이지. 1991년대 노벨과학상 노미네이트 후보자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그 정외과 원장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는데 소장님 그걸 100%라고 말하면 또 안 된대요. 이게 100%다. 100%가 아니고
그 개연성의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게 100%가 아니라 그 가능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견한 것이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미네랄 결핍으로 질병을. 그래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다 하지 않는다에 논문적 가치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 논문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이거를 몇 명을 해보였냐면 3,000명을 직접 해부를 해봤다는 데서 논문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을 해부하면서 가치가 있다는 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샵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샵을 하시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좋아지는 사례가 눈으로 보이죠. 가령 뭐 꼬리뼈를 잘 풀어줬더니 변비가 해결이 됐더라. 이런 걸 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복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있어요? 원장님 저 오늘 꼬리뼈 풀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죠. 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뭐라 그래요? 편하게 화장실 갔다 왔다 그래요. 이런 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임상이라고 그래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해부해 보면서 이 사람이 칼슘 결핍으로 147가지 오르구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논문 데이터하고 일치를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왜 이게 논문적 가치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닥터 올렉이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네, 수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왜 궁금하게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혈관질환으로 죽지였어요. 호랑이가 혹시 동맥경화 걸렸다는 말 아는 사람 들어봤어요? 뱀이 걸렸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뭐보세요? 코끼리가 혹시 동맥경화 걸렸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자, 이분이 수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의대를 정상적으로 진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슨 의사가 되냐면 수술해야 되니까 일반외과 의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3,000명을 해부하게 됐다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상돌이죠. 상돌이 뭔지 아세요? 상돌이. 아니 수의사는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인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의대까지 가서 실제를 저기 또 반박자 넣으셔 또.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지원자님도 끝까지 파봐야 알는구만.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논문적 근거를 뭘 이야기하냐면 구리 부족이 결국은 뭘 일으키는 거예요? 대동맥류 파열,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요게 진행이 되면요, 뇌 동맥도 있죠. 뇌 동맥에 염증이 생기면 뭐가 돼요? 뇌 동맥류. 원래 뭐 경동맥이라고 표현하는데 뇌 동맥. 그 다음에 복부로 가는 동맥이 있겠죠. 복부 동맥에 염증이 생기면 뭐라고 분류한다고요? 복부 동맥류. 자, 그 다음에 하지 정맥에 염증이 생기면 하지 정맥류. 그래서 질병을 붙이는 그 뭐냐면 우리나라의 포인트들도 좀 알아두시면 쉽게 설명이 가요. 그래서 이 구리 부족은 여러분 결국 뭐냐면 구리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건데 여러분이 구리 부족은 꼭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구리가 이분이 흡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줄어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계단을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걸어서 올라가 보세요. 요똑 숨차면 막 이렇게 막 가슴 치리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샵이라든가 아니면 고객 중에 숨이 자주 차시고 계단을 오르면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그런 게 진행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구리 부족은 뭘 먹이면 될까요? 영양학교, 리스토레인. 또 그다음에 뷰티 안에도 구리가 들어있죠. 예, 뷰티 콜라겐. 또 구리 들어있는 게 뭐 있죠?
저기도 뭐죠? 갤링핏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요건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좀 이따가 갤링핏. 자, 그래서 여러분이 리스토레이트하고 뷰티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리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저렇게 부풀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와서 뇌에서 이렇게 뇌 동맥류가 진행돼서 빵 터져서 죽는 병을 모야모야병이라고 합니다. 모야모야병. 약간 다르긴 한데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서 빵 터져서 죽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저렇게 태어나신 분인데 이 발견자 이름을 따라서 모야모야병이라고 하거든요. 모야모야 이거 모야모야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동맥류가 깊어지면 동맥이 딱딱해져가는 질병을 뭐라 그래요? 동맥 경화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혈관이 막히면 뭘로 죽어요? 경색으로 죽죠. 그래서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으로 죽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죽고, 그 다음에 콩팥이 막히면 급성 사구체 심장염, 심장으로 뭐 돌아가시진 않지만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동맥경화의 가장 기본 테두리가 뭐냐면은 첫째, 고객한테 동맥경화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뭐냐면 상당 기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상당 기법으로 가야 되냐면, 자, 동맥경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 자, 요거를 방송에 오동주 박사님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어디다 적어놨는데, 저 앞쪽에 있는 혈관에다 적어놨다. 자, 혈관 질환의 가장 상당 기법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 이게 오동주 박사님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스탠트 시스루 고려대학교,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심장내과 교수님이신데 몇 건을 하셨냐면 15,000건 이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인자라고 볼 수도 있죠. 스탠트 시술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혈관을 뭐냐면 전자행위적으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사님 80대는 몇 프로 막혀 있을까요? 90대는, 100대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동맥경화의 상당 기법은 뭐냐면 바로 모든 혈관은 자기만 나이만큼 막혀 있다. 그게 과학적인 팩데이터를 오동주 박사님이 임상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고객한테 이제 이런 질병이 생기면 뭐냐면 원리를 설명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혈관은 이때 이제 또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질병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혈관은 혈관이 여기서 나타내는 그 동맥이니까 동맥은 상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맥은 몇 중막으로 되어 있다고요? 삼중막. 정맥도 삼중막이죠. 모세혈관은 얇은 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동맥은 삼중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해부학적으로 중요하냐를 또 그려줍니다. 맨 안쪽이 내막,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막, 바깥쪽이 뭐예요? 외막.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가 이렇게 멋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자, 동맥은 내막, 중막, 외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동맥은 내막, 중막, 외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내막하고 중막 사이에, 그다음 중막하고 위막 사이에 이렇게 안쪽에 이 삼중막은 이 막들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무늬 근육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평평할 때 평활근이라고 하죠. 평양에서 활서는 근육이다라고 해주세요. 평활근. 제가 저게 안 외워져 가지고요. 처음에 어떻게 쓰냐면 평활근, 평활근. 어떤 게 맞아요? 밑에 게 맞아요. 국어 선생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소장님 제발 저거 좀 들리지 말라고. 왜 평활근이라고 적네요. 그랬더니 아 저도 잘 아는 활쏘다 아니에요. 활. 이게 맞아요. 네. 여러분 그 역할 어떤 게 맞아요? 위에 거. 원하는 밑에 원하는. 오. 그 연습을 했죠. 뭐라고요? 원할 할 때는 활 쏘다 활이고 역할 할 때는 활. 어떻게 하셨어요 또? 저도 그거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알겠어요. 신경 쓰니까. 네. 이건 틀리니까 계속 이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발 이거. 그래서 직업병이라는 게 생기더라고. 국어 선생님들은 그거 틀리면 열받나 봐. 원 할이에요. 원. 자, 그 내가 어떻게 외웠냐면 평활근은 여러분 그 뭐죠? 평양에 가면 활서는 근육이다 이렇게 외운 거고 역할은 뭐냐면 역에 가면 할머니가 많다 이렇게 외운 거야. 뭐라고요? 옆전 할머니. 예. 그래서 여기 가면 할머니가 많다. 원할은 뭐냐면 원 없이 활쏘다 이렇게 외운 거고. 원할머니 목사? 원할머니 목사. 원할이 아니고 틀려요. 이거 활이에요. 원 없이 활쏘다예요. 아니 어려워요. 굉장히 여러분이 단순하게 어디 가서 막 쓰다가 보면 이게 맞지 저게 맞지 헷갈려요. 실제로. 그러니까 많이 좀 평양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은 여기 가면 할머니가 많다 이렇게. 원할머니 목사하면 원할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이 근육이죠. 영양학적으로 1번이 뭐예요? 근육.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이류발, 이소류신, 이소류신, 유신, 발린. 자, 이류발, 이소류신, 유신, 발린. 이거를 BCAA 제제라고 표현합니다. 간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근육으로 가는 근육을 BCAA 분지세 아미노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분지세 아미노산. 간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을 BCAA 제제랍니다. 그래서 이소류신, 류신, 발린은 뭐냐면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이게 웨이하고 플로쉐이프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내막, 그 다음에 중막, 외막, 이 막 사이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결합 조직을 뭐라 그래요? 연결시켜주는 결합 조직을 콜라겐이라고 그러죠. 콜라겐 또는 엘라스틴. 이런 접착제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알려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영양학적으로는 콜라겐, 엘라스틴 하는데 제품으로는 뭘 연결했는데요? 뷰티 콜라겐. 뷰티를 충분히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콜라겐 합성하는 게 단백질과 비타민 C다. 그래서 콜라겐 안 드시려면 단백질과 비타민 C를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에다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동맥경화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관에 뭔가 쓰레기가 막혀가는 거죠. 혈관에 쓰레기. 그래서 혈관 쓰레기 설명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3번. 자, 혈관
혈관에 독소가 어떻게 쌓여가는지 설명하는 것. 1번 동맥경화 1번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1번 죄송합니다. 요거 할 때 잠깐만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안 맞고 이게 가로로 해야 돼.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로로 하고요. 자, 혈관의 독소의 1번이 뭐냐면 호모 시스테인 농도 조절입니다. 이거를 해주려면 B6, B9, B12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액티바이즈 파워 카페인 뮤노겐 액티브 파워 뮤노겐에 6, 9, 12가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혈관 독소는 뭐냐면 LDL 콜레스테롤, TG 중성지방이 이 기름 덩어리들이 O2- H2O2 하이드록시메디칼 싱글레트 옥시겐 이런 활성산소 ROS라고 그러죠.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면 산화 LDL, 과산화 지질 이런 게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혈관 내피세포에. 자, 산화된 지질이 어디에 쌓여? 산화 지질이 혈관 무슨 세포? 내피세포. 혈관 내막 안에 그 뭐죠 이렇게 스펀지처럼 있는 내피세포에 딱 달라붙게 되는 거죠. 원래는 정확한 설명은 그 마크로파지라는 어떤 백혈구들이 얘네들을 청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포말세포처럼 죽어요. 한 3일에서 2일 사이에. 그래서 점점 저장하는 건데 어찌됐든 여러분이 이 산화된 지질이 혈관 내피세포에 그 중간 마크로파지 설명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쌓여간다.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혈관 독소. 그래서 호모시스테인하고 지질 독소를 이야기하시는데 호모시스테인을 설명하는 기법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메치오닌이 분해되면서 뭐가 된다고요?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은 뭐 한다고요? 혈관에 뭘 되나요? 상처. 여러분 혈관에 상처 나면 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인자들이 달라붙어요? 혈액 응고인자, 혈소판이 달라붙겠죠. 혈소판하고 혈액을 응고시키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달라붙어요. 그럼 그 자리가 뭐 해야 돼요? 딱딱해지죠. 무슨 경화? 동맥 경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설명하는 건 메치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뭐가 생긴다? 찌꺼기에 뭐가 생겨요? 호모시스테인이 생긴다. 이거는 혈관에 상처를 내는 건데 이 농도가 늘어났을 때는 그 부위에 뭐가 더 많이 달라붙어요? 혈소판, 혈액 응고인자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 부위가 자꾸 어떻게 돼요? 땜빵하는 것처럼 딱딱해지죠. 그래서 뭐가 진행이 된다? 동맥경화. 그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B6A에서 뭘로 바뀌어요? 시스테인. 그 다음에 B9, B12에서 뭘로 바뀌어요? 메치오닌을 하면 되죠. 그래서 6, 9, 12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찾고 이야기를 저 벽에 한번 봐보세요. 왼쪽에 동맥경화 유발 요인에서 두 번째 항목 호모시스테인 보이시죠? 네. 그래서 메치오닌이 분해되면서 호모시스테인,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이 비타민 B6에서 시스테인, 그 다음에 B9하고 B12에서 다시 메치오닌으로 환원되는 저 그림을 꼭 설명을 해주면서 호모시스테인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 혈관 독소를 제거를 해야 된다. 6, 9, 12를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1차전, 2차전에서는 아연, 우리, 망간, 두 번째는 철분, 셀레늄,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8가지, 그 다음에 미네랄에서는 이 셀레늄이 항산화 역할을 하고 5가지 컬러푸드가 들어있는 파이토 케미칼.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혈관 독소를 설명할 때 호모시스테인 가사나 지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활성산소를 없애기위해서 첫 번째 총알 역할하는 아연 구리만과 두 번째 철분 세레늄,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타민 A, C, B군,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저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혈관 질환은 이걸로 전부 다 상당 기법을 정리해 가지고 고객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왜 내가 동맥경화에 걸리는지 이유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에 생기는 원리를 쭉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그 여러분 34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 정상적인 심장하고 그 다음에 비유성 심근병증 심장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 보이실까요? 안 보이세요? 혈관 보이죠?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 색깔을 좀 진하게 어떻게 표시를 해줘보세요.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 색깔을 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병이 비유성 심근병증이잖아요. 요거를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 또 닥터 올렉이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발견입니까? 이게 이제 50 심근병증은 잠깐만요. 70. 와, 누가 70이 있어요? 제대로 맞히셨네. 자, 셀레늄 결핍으로 심근증, 비유성 심근증, 심근병증하고 그 다음에 파이카페, 막 손을 물어뜯는 말이 그 밥그릇을 막 물어뜯는 거라고 그러죠. 그런 게 걸리게 되는데 심근증은 셀레늄 결핍.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급격한 심장마비가 온다는 셀레늄 결핍으로 심장마비까지 태어난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어디 쪽에 문제가 생기냐면 심실병 이쪽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꺼워지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이 두꺼워지면서 무슨 병? 비유성 심근의 심장 근육을 줄인 말이에요. 심장 근육은 근육세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심근병증 이게 무슨 결핍? 셀레늄 결핍. 자, 그래서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70페이지. 하나의 논문으로 밝혀냈기 때문에 논문으로 여러분이 설명. 미네랄 결핍이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다. 저와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논문으로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 혈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혈관. 뭘 보시냐면 혈액 맨 앞에 있는 네, 여기 있네. 몇 페이지냐면요 28페이지.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 혈관 상담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혈관은 자기는 나이만큼 맞게 있다. 고려대학교 뭐냐면 심장 여기다가 전이란 말을 붙여주세요. 되게 괜히 가셨어요. 전 고려대학교 심장내과 교수님이시고 스텐트 시술을 15,000건 이상 하셔가지고 이분의 임상 경험담이 모든 혈관은 누구 나이만큼 자기 나이만큼 맞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뭐냐면 어프로치 단계에서 고객한테 현실 점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현실 점검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죠? 실제로 그렇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34페이지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맞게 있다. 이거 33페이지 맞죠? 28페이지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이거 여기에다가 그 별표를 한 3개 좀 쳐놓으시고요. 혈관벽을 찢어버리는 호모시스테인 분자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세하게 상처가 나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성염증이 진행되는 거죠. 조금씩 뭐가 막혀가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간다. 뭐가 막혀간다고요? 혈관이 막혀간다. 그거를 고객한테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시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B6, B9, B12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혹시 이거를 강의하다가 보면 고객들 중에 이제 그 뭐죠? 물어보시는 분이 꼭 한 분씩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강의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왜 생겨요? 메티오닌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 고기 안에 들어있는 메티오닌, 이게 아미노산입니다. 이게 분해되면서 호모시스테인이 생기죠. 이것이 이제 비타민 B6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요? 시스테인. 자, 이거는 음식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니까 필수 비타민, 아니 필수 아미노산. 간에서 이거를 시스테인으로 합성을 하니까 비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을 9가지로 보고 비필수 아미노산을 11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것이 다시 메티온으로 환원되는 게 봤더니 B9하고 B12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요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효소가 고장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효소를 요게 이제 비타민 엽산이잖아요. 이거를 MTHFR 뭐라고 가 있는데 이게 메틸 테트라 하이드로 F가 뭐냐면 폴릭, 이거를 폴릭 액시드라 그러거든요. B9의 폴릭 액시드. 눈이 너무 부신가요? 지금은요? 괜찮아요? 네. 네네. 나는 저기 형제사님하고 지영사님 이렇게 두 분이서 확 이러더라고. 왜 그러지 같아 저건 지금 미쳐서 그런 거야. 네. 자, 메틸 테트라 하이드로 이 F가 뭐라고요? 폴리. 이 B9을 가리키는 거예요. R은 뭐냐면 리덕타제, 전환 효소.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온으로 전환시키는 이 효소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뭐예요? 손상을 입은 거예요. 여기에 관여하는 뭐가 손상을 입었다고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모시스테인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혈관에 상처가 나서 뭘로 죽을 확률이 높아요? 동맥경화. 동맥경화 진행된 뭘로 죽어요? 뇌, 경색하고 뭘로 죽어요? 심근, 경색으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운영원장님, 지원장님 같은 경우 샵을 하니까 고객분들은 저 유전자 손상이 돼가지고요 호모시스템이 안 줄어든대요, 이 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폴릭 액시드를 전환시켜주는 효소가 있는데 그게 유전자 손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뭔 소리냐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오히려 굉장히 고객들이 편하게 응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 청담동에 있는 어떤 피부사 원장님이 유전자 검사하고 맨날 이걸 들고 오더라고. 이런 환자도 있다고. 그랬더니 실제로 여기도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이건 원이 고장나고 F가 고장난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일단은 비나인 빅텔 유전자 현상이 있어요. 둘 다 손상이 있어요. 둘 다. 오 마이 갓. 그래서 비타민 B군 안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어요. 큰일이네요. 네. 네. 이 뭐냐면 B9
B9에 유전자 손상, 효소에 유전자 손상이 있는 건 많이 있는데 B12까지 있으면 굉장히 조심해요. 동생 액티를 맨날 먹어요. 액티를 항상 일단 좀 먹어야 다들 잘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기 관여하는 효소에 이건 효소예요. 이 효소에 유전자 손상이 있는지를 알아두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죠? 한참 찾아야 펴지는데 그냥 탁 하니까 펴지니까 신기해서 내가 항상. 자, 거기 보시면 어디 형지사님 한번 읽어줄래요? 210. 역산이라는 이름은 나무를 폴리오메로 유전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역사는 폴레이트라고 불리지만 실험에서 합성되는 역사는 폴리에시드라고 불립니다. 네, 거기다가 좀 폴레이트하고 그다음에 폴리엑시드. 합성 역사는 인체 내에서 활성화된 역사구를 돕니다. 합성 역사는 오피시온과 처방용과 같이 처방용은 오피시온과 오피시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 뭐냐면 액티바이즈가 거기에도 뭘로 적어져 있냐면 폴릭 액시드로 적어져 있어요. 폴릭 액시드 적어져 있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폴릭 액시드라고 적을 수 있는 거는 저기에서 식약처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활성형 엽산으로 어떻게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뭐냐면 폴릭 액시드인데 어때요?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거는 식약처에서 모든 엽산을 합성이든 천연이든 폴릭 액시드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폴리신 것 같은데 왜 폴릭 엑스드라고 해요? 폴리신데 그러니까 네. 여기 그렇죠. 네, 폴리신데 왜 폴릭 엑스드라고 규제돼 있을까? 이거 뭐 식약처 기준 때문에 그렇겠지. 네, 그래서 저도 네. 식약처 기준 때문에 그럴 거라고 했는데 이제 물어봤더니 실제로 식약처 기준에서는 그걸 표기 사항이 폴릭 액시드로 해요. 그래서 천연유래인지 합성인지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약회사에서 로비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제약회사는 무조건 합성으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식품회사에서 폴레이스로 표기를 하려고 해도 이미 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엽산은 전부 이렇게 표기해 이렇게 거예요. 우리 거는 폴레인인데 네. 이게 표시가 이렇게 있다. 네, 폴릭 액시드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상식적으로만 좀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한번 좀 더 읽어주세요, 선생님. 역사는 건강한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하지만 건강한 DNA를 만드는 데도 필요하다. 한편 역사는 항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른 항암제와 함께 종양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 엽산에다 적혈구 만드는 데 필요 네모를 치시고요. 엽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B12도 필요합니다. B9, B12 그리고 알파로 B6라고 적어 놓으셔요. 왜 그러냐면 적혈구 만들고 나서 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합성이 될 때 B6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혈 비타민을 B6, B9, B12 6, 9, 12로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희 오시는 분 중에 그 건축공학과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건축공학과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초를 튼튼히 파고 1층, 2층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야. 소장님, 6, 9, 11을 왜 조혈 비타민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1번, 그 다음에 그럼 피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2번 헤모글로빈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게 공학적으로 머리가 설계가 돼 있어서 이해가 안 되면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했죠. 일단 적혈구는 걸수에서 선제 줄기세포에서 저혈고세포로 만들어지는데 이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은 햄철과 글로빈을 만드는데 이 햄철이 합성되려고 할 때 B6가 필요하고요. B9하고 B12는 골수를 자극해서 이때 영양소가 있어야지만이 뭐냐면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이랬더니 그렇군요 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됐대요. 와, 그래서 이게
그런 공학적 사고가 있으신 분들은 1 플러스 1은 2, 1 플러스 2는 2잖아요. 근데 2 플러스 1을 얹으면 틀리도 되잖아요. 이빨에다가 1을 얹으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고 방식이 완전 입체적인 거야. 그러니까 당황하시지 말고 혹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정확하게 원리별로 알려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굉장히 그런 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엽산에 항암 효과 있죠. 다른 항암제하고 종양을 물리치는 데 쓴다라고 나와 있어서 자 엽산을 쓰실 때는 액티바이저를 고용량으로 제가 종양 환자한테 써봤어요. 실제로 드셔보시라고 그랬는데 구토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항암제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웨이하고 액티를 섞어서 드세요. 그러면 조금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를 또 항암 투여할 때 써봤더니 다 구토를 해서 웨이하고 리스토레이트를 섞은 거예요. 여러분 폴릭 액시드 하면 산성이잖아요. 제발 이해되세요? 엽산도 산성 분류한대. 액시드니까.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도 산성이잖아요. 아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 리스토레이트 안에도 이게 신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미노산 단백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너무 산성으로 가면 중성이나 약알칼리 상태로 만들고 너무 알칼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그 안에 두 부류가 들어있어서 중성이나 약알칼리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양극성으로 가는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산하고 엽기의 균형을 이루는 게 뭐냐면 바로 아미노산 단백질의 특징이에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 쉬고 너무 막 그 뭐라 그러죠? 막 구토할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리스토 보고도 토하는 사람이 있고 액티 보고도 토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양극성을 중화시켜주는 물질이 뭐예요? 산하고 엽기. 예, 산성하고 알칼리를 중화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아미노산 단백질. 단백질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래서 거기에 염기성 같이 먹으라고요? 그렇지. 웨이를 반드시 같이 먹으라고 해요. 염기성 아미노산, 알칼리성 아미노산이 같이 들어있어서 중화가 되거든요. 그냥 리스토레이트를 죽어도 못 먹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중화시켜주는 물질이 뭐냐면 바로 웨이 단백질. 프로시에이프는 프로쉐이프도 되죠. 네, 중화를 시켜주죠. 맛이 없을까요? 맛있어요? 프로시에이프 먹으면 양보가 없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네,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렇게 중화가 되니까. 그러면 그 웨이 한 스푼에 리스토레이트 한 스푼 타서 먹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마실 수 있어요. 아예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못 먹어요. 제 친구도 네. 토는 너무 맛있는데 리스토레이트 토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웨이에다가 먹어도 되고 또 아니면 지금 안 나오니까 프로쉐이프에다가 드셔도 이해됐죠?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 구토 저도 그렇게 섞어 먹으면 구토 문제가 약간 있더라고요. 당시 옛날에 하스트류하고 리스토레이트를 섞어 먹었더니 하드류는 저기 가요. 비네라는 오메가가. 네, 비린내난 오메가에서 그런지 근데 우리 요번에 나온 뒤에 리스토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화학한테일에 주로 섞어 먹는데 고민 한번 해보세요. 방향성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 212페이지 보시면 그 엽산 태아 신경관 결손에만 거기다 네모 치시고요. 그 엽산이 발견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어떤 지역을 갔더니 신경관 손상으로 기형아들이 많이 태어났대요. 기형아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엽산을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뭐냐면 가임기에 있는 여성분들의 필수 비타민으로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자궁암 검사 있죠. 자궁 이형성 원래 자궁 이형성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자궁 여부 이형성증이다 내부로 쳐놓으시고요. 비정상 판정 받았을 때 병원에서 자궁 경부암의 전 단계를 자궁 경부 이형성증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있어요. 거기 디스플라시아죠. 디스플라시아인데 D가 저긴가요? 다르다 그 뜻인가요? 디스플라시아. 지금 구조상 딱 그렇네요. 그죠? 그렇죠. 네. 디스플라시아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자궁 경부에 어떤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뜻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비정상적인 불안전. 네. DYS가 들어가면 약간 거의 그 뭐죠? DY 또는 이런 게 들어가면 다르다, 뭐 이게 불안전하다 그런 뜻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어디로 가보시냐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간에 213페이지 엽산결핍은 동맥경화 우울증 민감성 창백한 얼굴 거대 저가구성 빈혈 거기다 내용을 쳐놓으세요. 거대 저가구성 빈혈의 가장 큰 특징 거기 밑줄 쭉 걸으세요. 적혈구의 크기가 커지거나 균일하지 않게 되는 질환을 말한다. 원래는 이렇게 이런 상태 적혈구가 이렇게 이게 쪼개져야 되거든요. 안 쪼개지고 적혈구도 이렇게 떡져서 두 개가 이게 요 상태로 돌아다니는 적혈구를 거대 적아구성 이게 적아구세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혈구로 바꾸기 전 상태예요. 근데 요게 쪼개져야지만 이렇게 적혈구로 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소리네? 뭔 소리나? 소리가 커요. 소리. 소리가 커요. 네. 자, 이 저가구 세포가 뭐냐면 분열을 해야 되잖아요. 소리 납니다. 그래 분열해야 되는데 여기 쪼개져야 되는데 안 쪼개지고 요 상태로 이렇게 다니는 거를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라고 해요. 분화가 되지 않고 미분화된 상태로 다니는 거예요. 질병이죠. 네, 적아구성. 원래는 이렇게 딱 분화가 돼서 정상적인 적혈구가 되야 되는데 분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손가락이 머리가 두 개 또는 손가락이 이상하게 태어난 사람 있죠. 그런 형태가 바로 저기 거대 적아구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엽산이 소모되면 에너지 소진이 빨라지고 건망증, 설사 거기다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고요. 자, 그 중에 설사에다 동그라미 좀 많이 쳐놓으세요. 여러분이 그 리스토레이트 먹고 또는 그 저기 뭐 액티바이트 먹고 설사가 나신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보시면 양자에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엽산 부족을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역추적하고 있는데 10명 중에 3명, 4명 정도가 확실히 엽산이 부족하더라고요. 양자상에서 보니까 꼭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이실 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보시면 혈관 위험 인자 관련 위에서 세 번째 줄 LDL 콜레스테롤 상승,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저하, 거기다 비만 당뇨, 거기다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LDL 콜레스테롤 상승이라 네모를 치시고요. 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저기 옆에 벽에 한번 봐보세요. LDL 콜레스테롤은 130mg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고쳐야 됩니다. 근데 현규 때문에 안 했잖아 우리가. 이게 아니고 미만. 자, LDL 콜레스테롤 130mg/dL 미만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정상이에요? 129까지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130에서 160까지는 아니 159까지는 아공감, 160 이상은 고지혈증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HDL을 꼭 알아두세요. 40mg/dL 이하, 미만이 아니라 이하. 40mg/dL 이하. 40을 아니 미만 죄송합니다. 그것도 미만이네요. 포함 안 하니까 39 나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좋은 콜레스테롤도 너무 낮게 나오면 질병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이상 지질 혈증. 왜안 들어?
정리 안 됐어요? 자, LDL 콜레스테롤은 130mg/dl 뭐라고요? 미만. 몇 가지가 정상이에요? 129까지가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160mg/dl 이상. 고지혈. 네, 160 이상 뭐예요? 고지혈. 고지혈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HDL,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40mg/dl 1데시리터당 데시리터 안에 40%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미만이면 아니죠. 좋은 콜레스테롤 너무 낮게 나오면 이건 비정상이고 질병이에요. 고지혈 이상 지질혈증이라는 거죠. 이거 고지혈증이 아니잖아요. 40 이상 나와야 되는데 40 이하로 나오니까 미만으로 나오니까 이상 지질 혈증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지혈증이란 말이 틀리고 이상 지질혈증이라는 게 아닙니다. 위아래로. 자, HDL 콜레스테롤 저하 그 뜻 뭔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예요. 그 뭐냐면 좋은 콜레스테롤 너무 낮아도 문제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고혈압의 기준선은 지금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해서 자기 나이에다가 얼마를 더하라고요? 90. 50세에다가 90을 더하면 몇이에요? 140 ml HG라고 그러죠. 자, 수축기 혈압 꽉 했을 때 140, 이완기 혈압 90. 이 HG는 수은이에요, 수은. 수은은 뭐냐면 그 온도가 뭐죠? 20 몇 도 이상이면 기체로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병원에서 재는 거는 액상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안에가 그 온도가 그 이하로 유지되는 게 액상으로. 그래서 고혈압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고, 우리가 아는 고혈압은 기준선은 누구예요? 고혈압은 병이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짧게 하면서 다 날려버리고 나머지는. 자, 그래서 그거 그 부분이 여러분이 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뭐냐면 23페이지. 8년 동안 50이나 낮춰진 기준치 28페이지. 그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기준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의대에서 저기 뭐 만든 게 있거든요. 네. 87페이지는 그 뭐냐면 60년대까지 혈압의 기준치는 연령 플러스 90이었다. 그거. 적어놓으세요. 87페이지. 고혈압은 병이 아닌데 뭐냐면 연령 플러스 90이었다. 60년대까지 혈압의 기준은 연령 플러스 90이었다. 그것만 꼭 이렇게 알아두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는 호모시스테인의 상승이 추가되었다. 메모를 지어보세요. 거기 죄송합니다. 비만은요 그 뭐냐면 BMI 거기다 BMI 거기 중간에 비만이라고 적어져 있죠. 비만이 25 미만 그다음에 18.5보다 크다. 그래서 정상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두 번 해야 돼요. 몸무게가 70kg이다 그러면 70kg이다 그러면 나누기 1.7 또 키가 1m 70이다 그러면 1.7 72는요 1.72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복시 혈당 (126) mg/dL 이하 126 이하고요.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의 포도당이 얼마나 많이 이 소금이 이 설탕이 절여져 있는지를 모르는데 헤모글로빈 자, 여기에는 6.5% 이하가 그래서 당뇨 기준선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 건강한 사람들은 5.7 나와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대부분 7점대, 8점대가 나옵니다. 근데 당뇨인지 모르고 다니다가 어때요? 팍 하고 쓰러집니다. 그런 거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요? 어디 얘기했어? 10이에요? 11까지 갔었어. 위험해. 그래서 선생님 너 인슐린 맞을래? 이제 12주 전한다 이래서 일단은 치료하고 그랬어. 지금은요. 지금 카이가 금방 나오는 조절하셔야 되겠다. 술 끊어야죠. 술. 그래도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술을 먹을 때 그걸 낮출 수 있는 게 저기가 있어요. 리듬이 같이. 위험해. 나중에 실명돼. 조심해요. 그런 거만 제공제 의인 침침해져.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혈압은 기본적으로 일단 국가에서는 뭐냐면 120에서 80이잖아요. 수축기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이 80이에요. 여기서 50만 올리면 돼요. 여기는 10이 올리고 보세요. 130에 85, 140에 90. 그래서 요즘에는 140만 넘어도 뭘 처방을 해요? 약 처방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요 기준선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14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근데 혈압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혈관이 계속 딱딱해지니까. 혈압은 병이 아니라 책에 보셨죠? 혈액을 보내야 되니까 자꾸 딱딱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상승 거기다가 적어놓으서 6 밑에 있네. 엽산 6, 9, 12 호모시스트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독자들이 엽산과 비타민 B 코엔자임이 당신의 심장을 보호해준다는 걸 명심하라.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반디아라는 지금은 이 약물이 퇴출이 되거든요.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둘, 넷, 여섯 번째, 다섯, 여섯 번째 보시면 드럭머거, 엽산의 드럭머거 주간물 토바로 유명한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 뇌물을 쳐놓으시고요. 거기 쭉 보시면 목숨을 밑에서 세 번째 아반디아를 복용한 환자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목숨 잃은 사건하고 밑에 215페이지로 가볼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거기 보시면 PPAR 감마 항진제 거기다 그냥 뇌물을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뭘 몸에서 다 빼가 버리냐면 거기 밑에 들어보세요. 아반디아는 엽산, 비타민 B12, 코엔자임 Q10을 고화시키는 드럭머그를 작용하고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 넣으시고요. 뭐냐면 실제로 별표를 3개를 쳐놓으신 다음에 혹시 뭐냐면 당뇨약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알려주시면 돼요. 이게 계속 쓰이고 있어요?
이제 이 비슷한 약물들이 계속 쓰이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쪽 아바디아가 퇴출되면서 다른 기존의 약물 치료제들이 계속 나오고